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집권하면 문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내 사전엔 정치 보복은 없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발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적폐에 대해서 당선도 되지 않은 후보가 수사를 앞세운 보복을 공언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 너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왜 이런 발언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좀 정치적 계산을 했을까요? 했겠죠. 저는 처음에 접했을 때는 워낙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라서 네. 그 인터뷰 때마다 하는 그 특유의 실수 내지는 망언이 아닐까 그냥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이어지는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그 매체하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실어달라고 아주 요구를 했더만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승리의 어떤 환상에 도취돼가지고 이제는 골수 지지자들을 다지는 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여당 측 특별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적폐청산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적폐가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청산하는 수사는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예. 없는 적폐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수사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겠다. 네. 그리고 그 검찰 정치로부터 정부와 대통령을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고 본인이 또 특정 검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네. 요직에 중용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측근 수하들을 앞세워가지고 검찰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사유화한 검찰을 앞세워서 마음껏 보복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언한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 나와서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라고 지적하시는 역사학자 선생님들의 글을 많이 봤는데요. 네. 일단 독립운동가들께서 겪어야 했던 그 풍찬노숙의 고통,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절실함, 이런 것들이 과연 호의호식하면서 마음껏 사냥식 수사를 자행했던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고 동원해서 편집국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한 정치검사한테 가당한 호칭인지 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정치검사들의 수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제국주의자거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냐. 네네. 그럼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론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최강욱 의원께서 지금껏 계속 좀 강조한 게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면 그 칼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하셨었는데 실제 네.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검찰에 재직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여러 가지 했었지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 만들어낸 사건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공소장에다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성함을 수십 차례 언급을 한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최재형 씨와 함께 그것도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도 여전히 뭐 장관을 기소한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흘려가면서 네.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실제로 압수수색하러 찾아온 시도도 4번이나 있었었고요. 그거는 뭐 제가 공직에 재임하고 있었을 때부터 피부로 느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모반을 꿈꾸고 결국 철저한 배신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탈원전 정책 이거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고려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수사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적도 없고 또 본인이 그렇게 쿨하다고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결국 뭐 허위로 밝혀진 NLL 대화록을 어거지 기소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기획하고 그것의 목표 지점, 목적지에 대통령님을 설정해 놓고 본인이 또 그 자리를 탐하면서 찬탈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온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181님께서 대통령이 왜 전 정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 사법권 침해 아닌가요? 물어봅니다. 검찰 수사는 뭐 사법의 영역은 아니죠.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의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보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적폐청산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나서서 어떤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고 사회의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들을 검찰이 자행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씨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본인이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정치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예. 공공연히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리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특히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있었다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예예. 3870님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사유하고 있잖아요. 내노란불입니다.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데 왜 발끈하냐. 이렇게 죄가 없으면 됐지 왜 발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후자의 질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윤석열 씨한테 제가 윤석열은 성범죄자고 상습 뇌물수수자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사과하라, 근거를 내라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아니 당신이 성범죄 안 저질렀으면 됐고 뇌물 안 받아먹었으면 됐지 왜 나한테 따지고 흥분하느냐 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미 예. 명예훼손인데요. 그렇게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뭐 손하게 해주고 장악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드러난 바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중에 지금 윤석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씨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3차례 기소됐다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 드러나 있는 네,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데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들이 그렇게 계속 기소될 수 있었는지 그거에 좀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사기다 이렇게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향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천박한 상식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일관되게 민주주의의 발전, 그다음에 평화 외교, 그다음에 균형 발전, 또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꿈꿔왔던 정부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동북아 균형자로서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한 그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계승한 정부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정책 방향이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세상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애를 썼고 국민의 명인 적폐청산이라는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했던 정부였고 그래서 그 결과 이뤄낸 여러 가지 성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여러 나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무런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저 지지자들의 뜻으로부터 그 단절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계승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역사와도 어긋나는 일이고 네. 진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어떤 기자들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해서 그냥 홧김에 한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답하시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잘못 내지는 범죄를 저지르고서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홧김에 그런 것이다. 그냥 해본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정잡배들도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술자리 농담처럼 해야 할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인의 위치에서 공인의 배우자로서 두 부부가 함께 활동을 했다면 본인들의 언행이 어떤 철학적인 바탕에서 어떤 본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진심을 들킨 사람들이 그 진심을 가려가면서 과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강욱 최고위원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